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든 말과 행동, 실수와 대화, 심지어 잠깐의 표정 변화, 숨을 몰아쉰 횟수까지 누군가 곁에서 숨죽이며 기록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기록을 대통령 본인이 절대 볼 수도, 고칠 수도, 지울 수도 없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조선은 이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우리는 흔히 실록을 왕이 죽고 나면 학자들이 모여 편찬한 역사책 정도로 알고 있지만 그 인식은 실록의 10%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실록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단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엄청난 비밀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객관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쌓아 올린 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판 나무위키라고 불릴 수 있는 실록 제작의 진짜 방식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왕의 곁을 지키던 사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조직들, 기록을 지키기 위해 벌어진 정치적 싸움, 그리고 진짜 역사를 남기기 위해 조선이 선택한 집요한 방식. 그 안에 담긴 조선의 국가적 욕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설. 실록은 죽은 왕의 기록이 아니다. 실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훨씬 치밀합니다. 편찬은 왕이 죽고 나서 이루어지지만 기록은 왕이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실록의 뿌리는 사초라는 문서입니다. 사초는 사관이 왕의 하루를 따라다니며 작성하는 왕의 일기이자 왕의 정치 생애를 기록하는 가장 날것의 자료였습니다. 사관은 왕이 신하에게 화를 내던 순간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해도 얼굴이 붉어지는 미세한 표정, 회의가 끝났다가 다시 열리게 된 이유, 심지어 왕이 뜸을 들이다 갑자기 말을 바꾼 이유까지 기록했습니다. 왕이 살아있는 동안의 말과 행동이 그날 사초에 모두 쌓여갔고 그 기록이 훗날 실록의 핵심이 됩니다. 즉 실록은 왕이 죽어서야 쓰인 책이 아니라 왕이 살아가는 동안 쓰였던 기록의 집합체였던 셈입니다. 왕 앞에서 기록한다는 공포. 우리는 사관이 멀찍이 떨어져서 조용히 기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사관은 왕 바로 옆에서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당연히 왕은 불편했습니다. 태종 이방 원조차 사관을 향해 날카롭게 말한 적이 있죠. 내가 사초를 보려는 것이 아니다. 사초가 과연 공정한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사관은 단호했습니다. 전하가 사초를 보려고 하신다면 역사를 기록하는 국가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존재. 바로 조선의 사관들입니다. 그들은 권력에 굴하지 않기 위해 왕조가 만들어낸 신성 불가침의 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사관 뒤에는 또 다른 기록의 벽이 있었다. 사초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또 하나의 기록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바로 승정원 일기입니다. 승정원 일기는 왕의 하루를 행정적으로 기록한 문서로 실록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왕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 누구를 먼저 불렀는지,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건강은 어땠는지, 기침을 몇 번 했는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가 실록과 달리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일기가 편찬 대상이 아니라 국가 행정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의 시대가 끝나도 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왕에게 승계되었습니다. 왕의 기록은 이렇게 두 겹으로 보호되었습니다. 사관의 사초가 첫 번째 장벽이라면 승정원 일기는 두 번째 장벽이었습니다. 사초가 왕도 못 보는 이유. 사초는 국가 최고 권력자인 왕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왕이 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관은 왕의 눈치를 보기 시작할 것이고 왕이 좋아할 만한 기록만 남기려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록은 객관성을 잃게 됩니다. 또 사초는 어디까지나 초안이었기 때문에 너무 개인적이고 거친 평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걸 왕이 본다는 건 사관의 안전뿐 아니라 역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큰 이유는 정적 제거입니다. 왕이 사초를 보면 사초에서 자신을 비판한 신하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초는 절대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장치는 왕의 검열을 막기 위한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실록은 거대한 집단 지성 프로젝트였다. 오늘날 나무위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검증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듯 실록 역시 여러 종류의 기록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편찬됐습니다. 사관의 사초,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공식 문서, 군사외교재정 문서, 개인 일기까지 모아 그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 재구성했습니다. 누군가 특정 인물을 과하게 칭찬해도 다른 자료와 대조하여 바로잡고 사관의 시각이 지나치게 쏠려 있으면 편찬관들이 균형을 잡았습니다. 실록은 왕이 죽은 뒤에 만들어졌지만 그 안의 객관성은 수백 명의 검토, 비교, 교정을 통해 완성되는 집단 지성의 산물이었습니다. 실록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다. 실록이 편찬된 뒤에는 한 글자도 단 하나의 문장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실록을 왜곡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독립된 편찬기구를 만들었고 완성된 실록을 무려 4곳의 서고에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실록을 지키기 위해 서고 관리들이 목숨을 걸고 실록을 들고 이동한 장면은 지금까지도 실록의 상징처럼 남아있습니다.
한 곳이 불타도 다른 곳에서 복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철저한 백업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 실록이 만든 조선의 정치 문화. 실록은 조선 정치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왕은 자신이 항상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과 행동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권력의 절대성은 기록의 감시 아래 일정 정도 길들여졌습니다.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의 발언이 실록에 남으면 그 말은 영원한 역사적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흥적 아부나 무리한 주장은 줄어들고 정책 제안은 훨씬 신중해졌습니다. 그리고 당파 싸움의 모든 흔적, 누가 누구에게 공격받았는지, 왕이 어느 쪽을 지지했는지, 이 모든 과정이 실록에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실록은 완벽한가? 아닙니다. 실록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기록입니다. 편찬 시기에 어떤 분당이 권력을 잡았는지에 따라 왕의 평가가 달라진 경우도 있었고, 사관 개인의 성향으로 인해 어떤 사건이 가장되거나 누락되기도 했습니다. 또 왕이 비공식적으로 움직인 일은 사초에 기록되지 않았기에 기록의 빈틈도 존재합니다. 실록은 방대한 기록이지만 완전한 객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최고의 객관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장치가 동원된 기록물이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록이 남긴 진짜 의미. 600년 전 조선이 만든 실록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위키 시스템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왕이 하루를 기록하고 여러 자료를 모아 교차 검증하고 집단의 지성으로 정리하고 권력의 개입을 막기 위해 폐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완성된 기록을 여러 곳에 백업해 남겼던 체계. 실록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왕조가 권력을 기록하고 통제하기 위해 구축한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기록을 통해 권력을 감시하고 감시를 통해 역사를 남기고 그 역사를 후대의 기준으로 만든 문서. 조선판 나무위키 실록. 그것은 진짜 의미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는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